예, 가장 핫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기자와의 수다. 두 분 모셨는데요. 민웅기 일요신문 기자님, 김종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졌고, 근데 그분들도 좀 추울 것 같아요. 그쵸. 예, 두 분, 네, 핵심 인물들. 뭐 별걸 다 걱정하십니다. 네, 뭐 인간적인 휴머니티 차원에서 했지만 사실 거기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은 제가 너무나 크셔가지고 뭐 잘 판단되실 거라 믿고 뭐 지금 차가운 골방에서 덜덜 떨고 있는 한 명 같이 가보도록 할 텐데 파마파탈입니까? 또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일요신문 단독으로 나와서 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5번째 남작가는 들었는데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번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카톡이 등장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배아무개 씨라는 분은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이제 보석이나 명품 같은 건 나오는데 지금 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면은 근데 그 임기 검찰총장이나 대통령 임기 중에 웰바이오텍, 뭐 삼부토건 여러 가지 뭐 호재성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격상 남 좋은 일 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뭔가를 거기에서 이권을 챙기려고 했을 텐데 돈이 안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사모펀드 주식 투자자인 배아무개 씨를 제가 주목을 했던 거죠. 이게 뭐 김건희의 더블 불륜 문자가 전격 공개됐다 이런 식으로 더블 불륜까지 나왔는데 진짜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나온 건데 2012년에 이제 뭐 김건희 씨가 이제 배 씨에게 권오수가 금감원 얘기해 달라고 하네. 그랬더니 배 씨가 내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잖아. 더 이상 하지 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증거로 제시했던 겁니다. 말투가 둘 사이가 심상치 않게 보이긴 하네요. 네,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두 사람은 한 15년 이상 알고 있던 사이입니다. 15년 이상. 네, 좀 더 보도록 하고. 네, 김종욱 부원장님, 결국에는 김건희가 이제 권 회장의 이런 주가 조작 행위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미 좀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말한 것처럼 금감원에 얘기해달라고 한다는 거면 권오수와 김건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 뭐 그냥 아무 뜬금없이 와가지고 야 금감원에 얘기 좀 해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맥락을 다 알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맥락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건 권오수, 김건희, 배모 씨 같은 경우도 이걸 다 알고 있었다. 그럼 이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고 배모 씨는 권오수보다 김건희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2012년 8월 30일 날 그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하니까 김건희한테 부탁을 했겠죠, 권오수가. 그렇죠. 야, 금감원에 얘기 좀 해서 이거 무마 좀 시켜줘. 그러니까 금감원에 얘기해달라고 하는 건 무마밖에는 저희가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감원이 거의 저승사자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가 조작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저승사자 짓거리 하지 못하게 좀 봐줘. 근데 김건희가 뭐라고 김건희한테 이걸 요청을 해. 아니, 권오수도 나름대로 돈이 많은 사람인데 보니까는 남편이 2011년 그러니까 그때는 남편이 아니었죠. 이제 서로 윤석열과 연애하는 관계였겠죠.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 달까지가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었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요때 이제 김건희 과장 때 아마 결혼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요때가 그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 검사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 하는 데냐? 이런 거 다 주가 조작 이런 거 다루는 문제예요. 전 그래서 아마도 김건희가 이런 힘이 있으니까 금감원에도 얘기해달라고 얘기했겠지.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 김건희는 이런 검사들, 권력 라인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일들을 무마해주고 본인은 그 무마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요 간략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는 바로 주가 조작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윤석열하고 결혼한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짓을 한 건 사실이다. 훅 들어오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답을 해요? 제가 김건희 제7의 남자도 아닌데. 지금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이 방송 최초로? 방송으로 코미디를 가져가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맥락은 금감원에 로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권오수는 판단했다. 근데 그럼 김건희가 그렇게 로비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애인이었다가 남편이 된 사람이 이 검찰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라인의 과장이었고 부장 검사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라인을 그때만 활용했을까? 뭐 지금은 그때 얘기입니다만 계속 이걸 활용해 오는데 윤석열은 좀 어찌 보면 좀 답답하게 돼요. 거기 다 예를 들면 말려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법조계 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윤석열이 검찰총장 전에 평검사일 때도 그 밑에 후배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면 그 다음날 사라진다. 연락이 안 된다. 예, 약간 그게 김건희가 영린이다라는 게 법조계에서 워낙 유명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지금 새 강자라고 알려진 이준수 씨 있잖아요. 네. 이준수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더한 사람이 있었다. 배 씨 정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준수, 뭐 김아무개, 뭐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그때 문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관련을 맺고 뭐 이 사람들한테 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미 수사선상에 한번 올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주식 전문가들 찾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 배 씨를 처음에 주목했던 이유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제 저희는 실명은 안 하고 B 인베스트먼트라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 B 인베스트가 뭐냐? 코바나 컨텐츠 이제 아크로비스타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했던 업체입니다. 그때 이제 뭐 그 최재형 목사에게 디올백 받은 게 문제가 돼서 이제 철거를 했는데 철거하자마자 직후에 이 B 인베스트먼트가 아크로비스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탄핵이 되고 나서 이제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이제 자택으로 돌아오니까 저희가 그때 물어봤거든요. 그 B 인베스트먼트 직원들한테 이거 그럼 철거하시나요? 뭐 다시 빼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는 계속 운영할 건데요. 하고 며칠 있다가 또 바로 철거를 하면서 김건희 씨가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계속 찾았는데 15년 전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는데 2009년에는 이제 김건희 씨 가족회사 ESIND 있잖아요. 네. 거기에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이제 배 씨에게 투자를 권유해가지고 배 씨 부친이 이제 8억을 최은순 씨한테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배 씨 부친이 이제 최은순 씨를 상대로 이익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뭐 소송 관계로도 엮였는데 그때 당시에 소송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합니다. 왜 특검이 양평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를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결국에는 네. 연루가 같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배 씨랑.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 이제 그 배 씨 부친은 이제 사업금을 다시 빼겠다라고 해가지고 뺀 건데 이제 나중에 사업이 잘 되니까 우리도 그럼 이익을 좀 달라. 그래서 소송이 걸렸던 건데.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배 씨가 2011년부터 16년까지 이제 코바나 파트너스 홍콩의 대표를 맡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 정말 15년 전 인연인데 이게 김건희의 멀티버스 세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새 강자 이준수에 의해서 배 씨 15년 전부터 굉장히 지금 뭐 공훈진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여를 많이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하나의 뭐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봐야 됩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어쨌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자기의 어떤 뭐 디올백도 받았고 뭐 그 최측근들도 거기서 상주하고 강아지들도 거기서 기우고 어떻게 보면 심장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핵심의 그리고 증거들이 다 뭉쳐 있는 곳인데 그곳을 맡겼다. 네. 그 사람한테 맡겼다라고 한다면은 각별한 인연이 아니면은 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 또 김건희의 측근들, 김건희에 도움 줬던 사람들이 참석을 한 걸로 많이 하는데 배 씨조차도 여기 취임식 참석했다.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해요. 예, 전 몰랐는데 보니까 민웅기 기자께서 단독으로 쓰셔가지고 네. 확인을 한 건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돈 8억을 갖고 와서 투자하게 만들 정도의 사이는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게 뭐 800만 원, 8천만 원도 아니고 8억이란 돈. 그것도 예전 그 당시면 2009년이면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할 정도인데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명도 똑같이 써요. 코바나라고 하는 걸 쓴다. 그다음에 그 사무실에 들어가고 근데 이런 인연으로 대통령 취임식에도 불렀다. 이런 건 적어도 15년 동안 끊기지 않고 서로 신뢰관계를 유지했다. 근데 이 신뢰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어떤 친후관계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무엇인가 주가 조작이든 어떤 걸 통해서 돈을 벌어낼 수 있는 관계들을 15년 동안 유지해 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기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기라고 하는 건 뭐냐? 서로가 서로를 끈끈이 믿어주지 않으면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말씀하신 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사기 공동체 정도가 됐다고 제가 볼 수 있는 측면인데 네. 지금 요 기사 위에다 얹은 게 그 홍성 기자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예금에 의하면 원래는 50억이었는데 48억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럼 이게 어디로 빠졌을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비인베스트먼트 같은데 빠져서 소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삼부토건이든 아니면 웰바이오텍 같은데 주가 조작의 마중물로 이게 쓰이고 거기서 번 돈은 맡겨놓고 원금만 가지고 그냥 다 가져오게 되면 다 걸리는 거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배모 씨가 뭐 일단 남녀관계는 전 정확히 모르겠고요. 소위 사업 파트너로서 홍성 기자 말에 의하면 저수지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준수인가요? 이준수 씨 네, 이준수. 플러스에서 배모 씨까지도 소위 김건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을 통해서 번 돈을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 갖다 놓는 컨테이너 창고 같은 개념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남녀 관계인지 아니면 컨테이너 창고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건지 네. 알 수 없으나 이거건 저거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지금까지 벌여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 취임식에 배 씨가 지금 참여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실제로 대통령 취임식에 윤석열 측에서 초대한 것보다 김건희 초대 리스트가 더 많았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그 취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저수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또 예. 저희가 예전에 한번 쓴 게 있는데 이 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베스트먼트 말고 B 동대문 개발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작년 6월에 설립을 했어요. 작년 그거는. 6월. 예.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배 씨 같은 경우에 주식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를 차렸다는 거는 그 저수지에 있는 돈을 가지고 뭔가 부동산 개발 같은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저희는 또 의혹도 갖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디벨로퍼가 되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 그쵸. 사업이 잘 되기만 하고. 근데 뒷배가 있으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아시잖아요. 그 공공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빵원 내려고 한 푼도 안 내려고 했던 거니까. 그렇죠. 대통령 부인이 저거 뒷 봐주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리고 뭐 그 돈이 뭐 저수지에 있는 김건희 돈이라고 한다면 네. 김건희 그 일가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이제 부동산 개발로 또 벌 수 있는 거죠. 네. 대한민국 본인 뭐 일가의 부귀 영화를 이루려는 그런 장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열받는데 결국엔 김건희 라인의 실체를 지금 빵빵 터트리면서 공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련 취재에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계속 공판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또 특검에서 하나씩 두 개씩 뭐 증거 자료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뭔가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그러니까 네. 이게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이걸 갖다가 그렇죠.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그럼 특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야 이런 게 있다? 보여줄게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충분히 뭔가 지금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 수사 내용 자체가 본인들이 충분히 입증할 만한 내용이니까 재판정에서 딱 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깜짝 놀랐던 게 네. 이제 느닷없이 왜냐면은 이런 김건희 씨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지했을 거다라는 정황 증거들은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 배 씨와의 카톡을 공개를 했다라는 게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왜지? 그리고 요 부분만 카톡 내용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닐 텐데 굳이 이것만 공개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판에서 이제 또 특검 쪽에다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 B 인베스트먼트나 배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 일단은
수사 중이라 뭐 드릴 말씀이 말을 없다라고 아끼셨구나.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뭐 지금 특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뭐 또 검찰 수사나 아니면은 뭐 다른 수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압박론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 땡땡 배 땡땡만 있는 게 아니야. 더 있다고 너 보세요?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그런 거잖아. 예를 들면 이 땡땡 하나만 이준수 씨 하나만으로 도 세강자. 충분한데. 근데 배 땡땡도 나왔다라고 하는 건 네. 김 땡땡도 있을 수 있고 박 땡땡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너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압박용으로 썼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별건의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또 이미 흘러나왔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증거로 제기됐다면 그냥 그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두 개만 있는 거 아니야? 너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갑자기 막 구토하려고 그러고 이랬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김건희 씨가. 그래서 이제 그게 저저번 주 재판이었고 저번 주 금요일 재판에서도 김건희 씨가 이제 그때는 오전 공판은 다 듣고 오후 공판의 중간에 이제 구토를 하고 나간 거고 구토하겠다고 몸이 안 좋다고 그랬고 저번 주 금요일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내서 한 11시 좀 넘자마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퇴정하고 싶다고 뭐 그렇게 요청을 네, 했어요. 맞아요. 변호인들이. 네. 그래서 1시간 만에 나가고 이제 오후 재판은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재판에서도 이준수와의 카톡이 엄청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어서 재판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때 이미 그 구토할 결심을 하고 들어간 거 아닐까요? 재판정에. 주투하셨지.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캐득캐득 나오는 게 김건희 의혹인데 지금 특검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밝혀질까요? 시체가 좀. 제가 볼 때 밝혀지긴 왜냐하면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뭐 더 잘 아실 테지만 저는 그래서 이건 제2, 제3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고구마 뿌리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얽히고 설키고 그냥 별건이고 해 먹어도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이걸 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정농단 이거 핵심적인 내용들은 국정농단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하는 적어도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행위를 한 자, 그것도 권력을 통해서 한 자의 수사를 특검이 기간 때문에 종료하고 끝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수사가 가장 높은 지지율이었거든요. 네. 좀 그렇다면 이 수사는 12월 달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기에 동의하는 정당들이 제2, 제3의 특검을 통해서 사실을 밝히거나 안 되면 저는 뭐 합동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 같은 거를 만들어서라도 이건 계속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보수신문 의견서를 보면 특검이 불륜 의혹으로 여론전을 펼친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를 불륜을 자기 입으로 꺼내는 거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니 특검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SBS가 보도할 때 무슨 밀접한 이렇게 썼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 특검이 밀접한 뭐 녹취록을 이렇게 얘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그 내용을 듣고 야 이거 밀접한데? 그리고 해석을 할 때 아니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석한 것까지도 예를 들면 문제 제기를 하면 뭐 어쩌란 얘기예요? 생각도 하지 마요. 둘이 연인이었을까요? 문자 내용 봤잖아요. 갑자기 어떠세요? 저한테 그러죠. 저는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네.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시는구나. 전 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추정인 거죠.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어떤 기사를 쓸 때, 특히 뭐 저는 뭐 레거시라고 뭐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정제된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특히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호해 왔던 유의 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런 정도의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문자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만 해석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풍문입니다만 특검 내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내용을 들어보면 말하기도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증거를 얘기하는데 왜 말하기가 싫어. 이것 이외에 무엇이 있구나. 그리고 또 본인이 갑자기 말한 것도 있습니다. 구토까지 했다면서요. 네. 구토까지 할 일은 또 뭐가 있어? 아니 이쯤 되면 김건희에게 남자는 그냥 도구 아닙니까? 본인에게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떠한 그 단계별로 필요한 인사들. 근데 뭐 문자 내용 보면 난 네가 걱정돼서 뭐 할 말 못할 말 뭐 다 하는데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어. 그러니까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애절한 연인 문자거든요. 요즘은 시청률 안 나오나요? 그게 가찰리가 있어요?
네. 김건희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윤세은 씨를 불러가지고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인이 아니라 이쯤 되면 공범이고 권력의 사다리고 어찌 보면은 애증의 관계일 수밖에 없냐. 이 남자들을 도구로 활용한 김건희 정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김건희의 남자들. 그러니까 저는 평가라기보다는 맨 처음에는 사기를 공모하기 위해서 만났었겠죠. 근데 제가 그때 말린 거죠. 사기를 공모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정말 공범이네요. 사기의 공범, 그렇죠? 아 그러겠죠. 공범 지금 공범인 거 밝히려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네. 근데 만나면서부터 제가 그때 끼를 부렸겠죠.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왔던 김건희가. 노하우, 그 노하우에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왜 끼를 부려요? 아니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연인으로 됐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노하우가 축적되니까 본인이 작업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뭐 이모 씨, 배모 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머물렀었고, 그 결정판이 윤석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도 뭐 주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그 배모 씨, 윤석열, 뭐 이준수, 뭐 여러 사람들도 김범수, 있지. 양재택, 예, 뭐 그런 다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있지만 또 진짜 많네요. 근데 뭐 이명수 기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도 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씨 성향 자체가 자기가 말을 하고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호감을 가질 거다라는 자신감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남자들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하고 하면은 자기에게 빠지고 자기가 도움을 요청하면 다 들어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또 성공을 했고 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실패한 적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지금까지. 그쵸. 그러니까 재수 없게 윤석열이 내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본인은. 아, 이게 이 모든 게 내가 완벽하게 잘 올라왔는데 윤석열이 잘못했다. 그렇죠. 내란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생각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아, 바보같이 계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다 때려잡아야 돼. 근데 계속 바보 같다 그랬어요 본인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윤석열 멍청해가지고 아무것도 그쵸. 모른다고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내 말대로 잘 했어야 되는데 내 말대로 안 한 거니까 지금 아마 엄청 원망하겠죠. 멍청해가지고 그것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원망할 수도 있겠죠. 네, 본인이 장기 집권해야 되는데 되게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통일 대통령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각본 김건희, 그다음에 각본은 건진법사가 뭐 같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독은 김건희고 통일교는 조연으로 들어가고 윤석열은 뭔지 모르겠네요. 윤석열은 시다발이죠 뭐 그 역할을 했던. 아, 예, 감독도 아니고 각본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시다발이. 일본만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오늘 기자와의 수다, 네, 김건희 씨를 낱낱이 분석하는 매우 의미 있는 유의미한 코너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종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민웅기 일요신문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